기계나 도구라고 얘기 안 하고 협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되게 재밌잖아요. 저 자체도 인공지능을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동료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재밌으시겠네요. 예술 인간 AI와 함께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갑자기 너무 작가님 부럽고 재밌어 보이는. 아 진짜요? 네. 아 신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낯선과 다정함 사이, 저는 다정한 MC 김진희고요. 저희는 좀 낯설다고 생각이 되는 예술에 대해서 다정하게 디깅해보는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 주제로 AI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훈남 작가로 유명하신 양민아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양민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작가 양민하라고 합니다. 보통은 알고리즘, 뭐 수학적인 알고리즘 막 그런 거, 혹은 컴퓨터 계산 같은 것들을 부처럼 사용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영상이나 시각 매체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작가입니다. 챗 GPT가 일반인들이 사용한 지 한 1년 정도 지금 됐고,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밤양갱 AI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너랑 바라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막 즐기시면서 AI가 이렇게 문화예술과 접목돼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거 되게 무섭다기보다는 또 재미도 있는 존재네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AI와 예술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예술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예술가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최근 역사부터 이렇게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예술가들 얘기할 때는 붓 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많이 상상을 하지만 기술하고 친근한 예술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것들을 동경하는 작가들도 많이 있고요. 그 인공지능이 사실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역사를 따지는 분들은 50년대부터 나왔다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근데 최근에 딥러닝 같은 것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분류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개나 고양이 구분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고요. 예측 모델 같은 것도 또 되게 잘해요. 우리 인공위성 사진 같은 것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 여기 폭풍 올지 안 올지 이런 거 예상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고요. 게임도 잘하죠. 혹시 이세돌 바둑 알죠. 네.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알파고. 아, 예.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네. 알파고 요새 얘기하면 되게 옛날 사람 취급을 당해가지고. 그 경기 안 본 사람도 있습니까? 다 같이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지금 인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인공지능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네. 네. 그리고 요새는 생성 모델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분류 모델 좀, 제가 좀 재밌게 보는 작업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신승백 김용훈이라는 작가가 만들었었던 꽃이라는 작업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꽃 사진을 하나 주고요. 억지로 이 꽃을 왜곡을 시키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이미지가 나오고 나서 그 이미지가 너 꽃이야? 이렇게 분류 모델한테 물어봐요. 그 물어보고 나서 이게 꽃이라고 대답을 하면 또 한 번 여러 개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일그러뜨려요. 일그러뜨린 이미지를 또 꽃이냐고 물어보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꽃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작품화시킨 꽃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네. 뭐 그런 게 저는 되게 유쾌한 인공지능 예술에 되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좀 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뭐 관련해서 논란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뉴스에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콜로라도 아트페어에서 수상한 작업인데, 물론 페어의 성격 때문에 뭐 가타부터 얘기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걸 다 차치하더라도 인공지능하고 예술이 경연을 해서 경쟁을 해서 이겼다는 사건이 좀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소니에서 최근에 열었었던 국제사진공모전에서 보리스라는 어떤 작가, 보리스 엘다스켄이라는 작가가 자기 사진을 가지고 이제 경연에서 수상을 했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으로 본인이 만들었다고 나중에 수상 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이슈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생성형 모델을 가지고 작가들이 제법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걸로 본인들이 수상을 했다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예술가들은 왜 인공지능이 어떤 면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어떤 점이 좋아서 인공지능과 작업을 계속 하게 되는 걸까요? 인공지능을 쓰는 예술가들이 뭐 다 이런 작업을 해 이렇게 다 이렇게 퉁쳐가지고 한 방에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경향성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출력해내는 이미지들이 꽤 생경한 뭔가 화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뭐 불편한 골짜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언캐니 밸리 같은 거. 네,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 불편함 때문에 이거 되게 신앙적이야. 막 이렇게 신격화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해. 이러면서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AI가 논쟁적이잖아요. 예. 우리 작가들이 대부분 다 지금 현 시대에 가장 논쟁적인 걸 소재로 쓰길 바라거든요. 예, 그래서 쓰는 경우도 꽤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좀 불완전해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도 좀 불완전하고 결과물도 완전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되게 불규칙하게 나오고 이런 측면 때문에 쓰기도 하는 것 같고 그 과정이 중요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상을 못 하는데 뭐 두렵거나 무섭거나 아니면 걱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게 재미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 예측 불가능해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술로서 가치가 있잖아요. 시각적으로든 무엇이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 이러면 전혀 다르죠. 예, 사업을 하면 완벽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 예술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이후에 어떤 사건을 발생시킬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책임져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재밌으시겠네요. 그 예술 인간 AI와 함께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갑자기 너무 작가님 부럽고 재밌어 보이는. 진짜요? 네. 신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막연하게 저는 인공지능이 요즘 생성을 많이 해내니까 좋은 파트너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일을 걔가 많이 해오니까 안 쉬고 일을 계속 해오니까. 사실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조수나 협업자 역할로 바라보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팅을 하다가 이런 기계나 도구라고 얘기 안 하고 협업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되게 재밌잖아요. 저 자체도 인공지능을 동료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 네, 이런 개체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경우가 많죠. 작가님 그러면 AI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어떤 예술의 사례들을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 섞여 있는 작업들 요새 너무 많은데 사실 그 중에서 조금 설명하기 좋은 작업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작업은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얼굴 패턴을 찾아낸 다음에 그 패턴에 딱 맞춰진 인물을 그리고 거기 이제 생성 모델로 만든 다음에 또 예전에 렘브란트 작업들이 붓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유화니까. 그 붓칠을 하면 이제 굴곡들이 생기죠. 깊이가 생기는데 그 깊이까지 다 학습을 시켜서 3D 프린터를 이렇게 깊이를 올렸어요. 나중에 그 프린트한 거 딱 보면 렘브란트 그림의 화풍까지 따라 되게 이상한 게 나와요. 되게 특이하죠.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가격도 되게 높이 본인들은 평가를 했더라고요. 뭐 한 300억 정도에 팔 수 있다. 최근에 나온 기사 보니까 160억 정도까지는 평가가 되나 봐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카네기 멜론 로보틱스 랩이라고 이제 뭐 군수 모델 같은 거 만드는 그런 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오해진 박사라는 분이 진행을 하셨던 프리다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이렇게 좀 개주고 그림을 하나 준 다음에 야, 너 이거 그림 그려봐 이러면 물감을 딱 찍어가지고 로보트가 진짜 로봇팔이 막 지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림 그려놓고 뭐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진행해서 어떤 화풍의 그림을 그려내는데 이런 프로젝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로봇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사람이 조색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만드는 프로젝트라서 좀 흥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술작품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뭔가
엄청난 마스터피스, 큰 그림, 큰 조각 작품 막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저는 너무 세속적인가 봐요. 전 돈이 생각나는 돈. 그렇죠. 예술 작품 결과물 네. 보통 판매가 되니까 네, 그렇죠. 돈 생각 옥션에서 많이 하게 비싼 되는 것 가격이 같아요. 최고죠. 네. 그럼요. 네. 이거는 오비어스라는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어떤 뭐 약간 초상화 같은 건데 크리스티에서 최근에 35만 불 4억이 넘는 금액에 네네. 경매가 돼가지고 판매가 됐었던 이력이 있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인공지능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을 보여줬던 프로젝트라서 그래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그럼 궁금한 게 기존 예술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지금. 기존 예술계 분들, 작가분들도 있고 평론가분들도 있고 화랑도 있을 텐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뭉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포감 확실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예술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계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위협되지 않을까. 내가 똑같은 화풍을 그리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기계가 금방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를 느끼는 것 같고요. 또 무시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 결과물이 꼭 판매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꼭 판매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림은 그림을 그리는, 혹은 미술은 예술을 하는 행위 자체, 그 중간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야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다, 난 그냥 계속 그림 그릴래, 난 그림 그리는 게 좋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인공지능이 워낙 논쟁적이어서 이거 수용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조 같은 것들도 나올 테고, 그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조에 영향을 끼치기도 할 테고,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존재할 텐데, 시대적인 흐름이 그 시대적인 흐름에 올라타는 작가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인공지능이 좋은 동료이자 도구이자 논쟁거리이자 지금 아직은 진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활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 속에 있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법은 먼저 이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법이 따라오기 때문에 더 예민해지기도 하는데요. 인공지능 예술이 갖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죠. 사실 그 인공지능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인공지능이 맨 처음에 학습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결과물을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인가, 저작권을.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막 뻥뻥 여기저기서 터지고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토샵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포토샵 알죠. 모두가 다 네. 알고 있는 그 포토샵. 포토샵이 요새 기능이 엄청 강력해졌어요. 네. 프리미어라는 영상 프로그램도 네. 그렇고, 어도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 보면 이렇게 뭐 사진 하나 찍어놓고 혹은 영상 찍어놓고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그 선택한 부분을 뭐 여기 있는 사람을 지워줘, 여기 있는 사람의 넥타이 색깔을 바꿔줘, 이러면 막 영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저작권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네가 우리 다른 인공지능 그 플랫폼 전혀 사용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미드저니를 학습에 이용했다. 어도비가? 네, 어도비가 그 검증 과정에서 이용했다고 답변을 하긴 네.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용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발생했었던 게 어도비가 자기네 클라우드에다가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고 그걸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네. 그 어셋의 일부를 활용했다는 문제가 좀 터졌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게 문제가 없는 5%만 사용을 했다. 전체 학습 중에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 어도비만 알고 있는 거라서 이미 어도비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 해석의 흠결 같은 게 벌써 생긴 거죠. 네. 예, 이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거나 할 때 돈을 대부분 다 장비하고 데이터셋 가공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데이터셋이 본인들이 촬영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섞여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가공만 잘하고 있지, 이걸 이제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뭐
이걸 원래 원본 소스 저작권자한테 얼마나 돈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네. 데이터셋 문제는 거의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윤리적인 문제니까. 그게 법이 아직 없으니까 그냥 이용한 것 같기도 하네요. 아, 그렇죠. 네. 법이 지금 딱히 규정하기 어렵고요. 사실 얘네가 썼는지 안 썼는지는 우리가 명백히 따지기가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다 이렇게 흐트러져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딱 추출해서 요 이미지가 사용됐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이거는 조금 이슈가 좀 있어요. 작년 한 8월쯤인가요? 그 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 결과물,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은 미국 법에 따라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아예 판결을 내려버렸고 바로 직후에 한국에서 거의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저작권 협의회하고 문광부에서 낸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AI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 보면은 결과물에 대한 보호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사용하는 사람의 몫이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이건 저작권을 좀 보호해야겠다고 믿으면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어느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역할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네. 구분해 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이제 창작자는 그런 신경을 쓰고 법에서 어떻게 보호하거나 어떻게 할지는 아직 법이 좀 따라와야 된다. 아, 그렇죠.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학습 모델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점 발전할 거고 그 발전하고 나면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것들이 생길 거예요.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죠. 네.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 좀 너무 빠를 수 있겠지만 이 AI 예술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대학원생 그 학생이 지금 논문을 쓰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다른 작가의 작품 한 100장 정도, 200장 정도 사진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 풍의 작업을 제공해주는 뭔가 네. 그런 걸 만들고 있어요. 되게 재밌죠? 네. 네, 그게 약간 네. 저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조수로 사용하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면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점에서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 작업은 내 작업인데 내가 몰랐던 걸 얘가 알려주면 제가 작업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약간 완벽한 조수? 네,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네.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큐레이션은 다 인공지능한테 시키지 않을까? 네, 뭐 재료적인 것이든 네. 아니면 작품이든 뭐든 간에 사실 분류하고 구분 짓고 3차원으로 이렇게 쫙 그 맵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작품을 하고 있구나 이런 네. 소재를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 혹은 앞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네. 알려주는 건 인공지능이 훨씬 잘할 테니까 그런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인공지능이 너무 빨라요. 너무 발전이 빨라서 네. 저희가 딱 이런 역할만 할 거야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되게 우스운 것 같아요. 그 혹시 그거 아세요? 네. 그 산발이 찜기? 네, 이거 거. 네. 아마존 가면 그거 되게 많이 팔거든요. 네, 저 들었어요. 많이 팔린다고. 그거 화롯대로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도 이렇게 출발했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내 멋대로 쓰면 용도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인공지능 네. 딱 그러기 좋은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들을 작가들이 자기가 사용법들을 찾아내서 네. 앞으로 제시해주면 그러면 더 풍부한 인공지능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꽤 긍정적인 시각이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네. 되게 부정적인 사람인데 우리 되게 일반적으로는 예술가들도 일자리를 뺏길 거야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예술가들이 인공지능을 좋은 파트너로서 이 친구도 다 파악해서 잘 활용해서 너 마음대로 재밌게 해봐 이런 시각이 좀 담겨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나 이제 또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네. 그 보통 AGI, 초지능, 혹은 특이점 이렇게 네. 표현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예,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인공지능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속도로 네.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막 알려주고 있을 시기가 올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무서운 것 같은데, 저는 뭐 혹자들은 30년 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올 거라고, 막 10년, 15년이면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면 아마 지금도 이미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내가 화풍도 바꿔가고 주제도 내가 알아서 설정하고 네. 예, 작품의 형태도 내 마음대로 바꾸고 막 이런 아주 자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예술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인공지능이 탄생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물론 몸이 생겨야겠죠. 몸 금방 생길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있고. 약간 그런 식의 시대가 오면 그때는 조금 위협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오늘 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거 적어 왔는데요. 아, 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네. 글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네, 네. 1909년 네. 2월 20일에 미래파가 네. 발표했었던 선언문이에요. 선언문의 다른 내용들은 대부분 다 난 기기가 너무 좋아, 기술이 너무 좋아, 발전됐어, 뭐 이런 내용인데, 이 파랑에 있는 문장이 전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는 극한의 시대 전조에 와 있습니다. 신비한 불가능의 문을 부수려는 찰나에 왜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은 어제 죽었습니다. 영원한 속도를 창조했기에 우리는 이미 절대자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도래요. 예, 100년 전에도 사실 영원한 네. 속도를 발견을 했나 봐요. 네. 예,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인공지능이란 기술을 발견을 해서 위협도 받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네. 예, 너무 지나치게 희망찬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발전되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의 네. 예술에 더 도움이 될 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작가님 말씀 덕분에 저도 미래에 대해서 막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함께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작가님 앞으로도 활동 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